네. 네. 어제 해단식했어요, 어제. 네, 어제 해단식도 하셨고. 네. 저도 이제 전에 듣기로는 내부적으로 아주 좋은 평가를 받으신다고. 네. 축하드리고요. 당선도 축하드리고 의원님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역대 최대 표차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총괄 선대 본부장으로서의 대선 평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예상했지만 국민들의 간절함, 또 후보님 본인의 간절함, 또 우리 민주당 전체의 간절함이 다 같이 결합되어서 이 일여사야의 그런 어떤 야권이 네 곳으로 분산되어 있는 과정에서도 40% 이상 득표로 승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얼만큼 우리 국민들께서 지난 9년의 세월을 참고 기다리면서 이 순간을 기다려 왔는지 그게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인선 가운데는 조국 교수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검찰 출신이 아닌데 민정으로서 검찰을 장악할 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 뭐 기대도 물론 있지만 우려도 있는데 이 민정수석에 조국 교수가 내정된 게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검찰한테 물어봤어요. 옛날에 어떻게 검찰을 그렇게 통제를 하는가. 네. 지금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의 검찰 통제 방식은 민정수석의 핵심 검찰 출신 선배나 네. 검찰총장보다 더 선배를 임명해서 차기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는 인사권을 가진 사람을 임명함으로써 검찰을 완벽하게 통제를 하는 거죠. 예. 청와대에서. 예, 그렇게 해왔습니다. 예,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참여정부 때도 전해철 민정수석이나 우리 문재인 민정수석은 다 비검찰 출신이고. 네. 조국 교수는 아예 법조인도 아닌 거죠. 물론 법대 교수님이지만. 그러니까 변호사를 거치지도 않았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무슨 연수원 기수로 뭐 해가지고 소위 우리 말한 네트워크 연결된 분도 아닌데 한 것은 검찰 권력에 대한 통제를 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의사의 실질적 표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검찰을 통제하지 않겠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학자 출신인데 학자가 이제 이론가인데 과연 검찰 개혁을 검찰의 내부 사정을 모르면서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뭐 다 어떤 생각이 계시겠죠. 네. 그 부분은 인사권자가 아니니까 인사권자한테. 잘 알지 않으세요? 우리 김원준 총수께서. 네. 대통령하고 연락이 안 돼서요.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물어봐야 할 사람이 누군지 찾아서 물어보기로 하겠고요. 네. 근데 이제 이 질문을 또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축하만 받으시다가 또 갑자기 인터뷰한 내용 가지고도 논란이 되는 게 이게 안철수 후보가 정계 은퇴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선거 바로 끝나고 나서 너무 야박한 거 아니냐. 파장도 있고 반발도 있는데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왜 그런 말을 하셨는지. 그때 깨끗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어제 그때가 아마 선거 전에 여파 여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아직 확정 전이었을 때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나라면 그렇게 하겠다 이런 어떤 의사 표시를 한 건데 상황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표시했고 그 안철수 후보하고 지지자들께 위로를 보냅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도 전화를 했는데 연결이 안 돼서 그 측근에게 저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에 네. 대선 때 아무래도 제가 워낙 그쪽에서 문재인 후보 은퇴라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공격을 제가 총괄 법무장에서 받아안다 보니까 그 여진이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 은퇴라는 얘기도 많이 하긴 했죠. 그쪽에서도. 네. 근데 이제 대선이 이제 받아들이고는 일반 국민들은 대선이 끝났고 승부도 끝났는데 왜 그런 말을 하느냐. 네. 너무 야박하고 한편은 무례하고 뭐 그런 평가 실제로 있고 그런 말도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점을 말씀을 드렸고 메시지도 전달했습니다.
예. 잘, 그리고 어제 이제 유승민 후보께서 제 옆자리에 취임식 찬성식 때 오셨는데, 네. 먼저 전화를 하셔서 제일 먼저 축하 전화해 주시고 또 그 선서식에 참석을 해 주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렸고, 뭐 후보님 중에는 유승민 후보님 혼자 오신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또 김경수 비서실장을 그때 수행비서를 통해서 다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감사를 안철수 표시합니다. 후보도 직접 문재인 대통령이나 혹은 뭐 당에 축하 전화가 없었나요? 아니, 통화를 하셨습니다. 네, 통화하셨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앞으로도 계속 몇 번씩 그때 그런 말 하지 않았냐고 얘기할 것 같아가지고, 예. 제 생각에는 따로 한번 기자회견을 하거나 국민당을 찾아가셔야 될 것도 같은데요. 그죠? 네. 네, 불리한 건 자꾸 말씀하시는군요. 네. 자, 또 다른 인선, 이낙연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해서는 여의도에서는 어떤 평가가 있습니까? 특히 그 국회 인사청문회부터, 야당의 힘을 보여주겠다는 정도의 자유한국당의 반응도 있거든요. 쉽게 통과할 수 있을까요? 가장 적임자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사선 국회의원을 지내셨고 또 전남도지사로서 워낙 또 일을 잘 하셔서 또 평가가 좋을 뿐만 아니라 워낙 신사적이시고 국민의당과도 아주 인연이 깊으시고 그래서 도로 대야 관계도 원만하게 하실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언론인 출신으로 또 언론에 대해서도 아주 잘 소통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대가 많이 크고요.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인도 화마평에 오르시더라고요. 네. 통일부 네. 장관 얘기도 나오고, 뭐, 외교부, 행정자치부. 실제 제안이 왔나요? 그런 말씀하기는 그렇고요. 제 이야기는, 예. 네, 제안이 왔군요. 아닙니다. 아니, 요즘 이 화마평에 오르시는 분들이 전화 연결도 잘 안 되고, 물어보려고 해도 답도 안 하시고, 네. 이해는 갑니다만, 사람들이 워낙 궁금해 하니까요. 제가 여쭤보긴 했는데, 입각할 가능성도 있긴 있는 거군요. 그렇게 그 정도로 그냥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 건 전혀 그런 말을 아닙니다. 말할 수가 없으시군요. 예, 원래도 말씀을 길게 안 하시는데, 말씀을 짧게 하셔가지고, 인터뷰도 짧게 끝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이 120석, 죄송합니다. 불가하기 때문에, 좀 전에 나왔던 국민의당하고 협조하는 것은 대단히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국민의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국민의당도 원래 저희 당 같은 뿌리이고 또 개혁적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협력할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대선 전부터 일관되게 국민의당, 정의당 같이 연정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잘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하나하나 사안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유난히 답이 짧으십니다. 워낙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고요. 네. 근데 저는 상당히 감동이 됐던 게 네. 어제 이낙연 지사님 또 서훈 국정원장 임종석 직접 대통령께서 나와가지고 친절히 설명을 해준 거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고요. 앞으로 국민들에게 시간 나는 대로 와서 직접 현안을 설명드리겠다. 이 말 들 때 너무 가슴이 좋았습니다. 뚫렸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우리 대통령이 직접 목소리를 듣고 싶었잖아요. 세월호 때도 그러고 우리 국민들이 가장 걱정한 현안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국민들에게 어떠한 이해를 구하려고 하시는지 이렇게 소통되기를 절실하게 바랐던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나 청와대는 높았고 국회에도 출석도 안 하고 답변도 안 하고 자기 이야기만 해버리고 들어가 버리고 이런 대통령 시대에서 드디어 우리가 직접 대통령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궁금한 걸 기자들이 질문하며 답변하는 이런 대통령 시대를 맞는구나라는 것에 대한 감동이 컸습니다. 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은 운동권 출신이다. 보수 매체에서는 바로 이 대목부터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네. 그 대목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 너무 잘한 거 아닙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그 사람은 너무나 자랑스러워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종석 실장은 이미 운동권 출신을 넘어서 국회의원을 2번이나 하셨고, 또 사무총장도 하셨고,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원만하게 관계를 잘 풀어오신 분으로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김기춘 실장 그러면 뭔가 왕수석에서 다 내각을 뒤에서 다 통제하는 어떤 그런 좀 불투명한 느낌이 들지만, 임종석 하면 왕수석이 아니라 영수석이라고 말을 해준 것처럼 뭔가 보좌하고 뒷받침한 느낌으로 다가오지, 청와대가 내각을 통제하거나 보이지 않는 무엇을 권력적인 작용을 하는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젊은 실장을 통해서 젊게 이 청와대를 쇄신하고자 하는 의지가 읽혀졌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분위기만 짚어봤고요. 조각이 좀 더 완성되면 저희가 아예 스튜디오에 한번 모시고 장관이 되시더라도 나와주세요. 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건강. 예, 고맙습니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장관이 되시더라도 나오시는 것으로. 요즘 인선 대상자들이 하도 인터뷰가 안 돼서 미리 약속 받아놓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총괄 선대 본부장이었던 송영길 의원이었습니다. 고기만 먹습니다. 시사요정 김어준입니다. 갑자기 이분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어요. 네. 그래서 급히 섭외했습니다. 유정아 전 KBS 아나운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네. 본인 이름이 갑자기 검색어에 올르셔가지고, 그죠? 당황하셨죠? 그러게요. 저는 그 검색어 오른 거를 보기 전에 지인들이 뭔가를 보내줘서 네. 그렇게 읽어보다가 무슨 이런 진짜 같은 공식 문서 같은 게 이렇게 시중에 떠도나. 네. 그런데 뭐 저는 그게 사실이 아닌 걸로 파악하고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청와대 대변인으로 이름이 거론돼서 뭐 내정되었다는 식의 이야기가. 글쎄, 그게 그러니까, 혹시 내정되었는데 저희 내정 안 된 걸로 알고 계시면서 저희 방송하면서 정말로 내정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만약에 그것 때문에 저를 초대하셨다면은 저는 좀 죄송하게 된 거고요. 네. 사실 그 연락이 와야 그 다음에 그게 정말 되는 거가 아닌가 싶고요. 네. 제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거짓말 안 하십니다. 예. 예. 그런데 뭐 이렇게 어제 하루를 뭐 시달리면서 보내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주변에서 이 사람이면 할만하다, 함직하다. 그러니까 그래도 그런 얘기가 떠도는 것이 아닌가. 나중에 만약에 그게 아니어서 무한해지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좋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거론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미 2012년에 당시 시민 캠프에서 대변인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캠프에도 참여하셨고. 네. 2년이 굉장히 길잖아요. 5년여가 되는 거죠. 예. 네. 2012년에는 시민캠프 대변인으로 적극 활동하셨고 이번에는 국민참여본부 수석 이름들이 길어가지고 캠프 그러게요. 하여튼 거기 참여하셨고. 네. 예. 본인 직책명도 다 못 외우시죠? 대부분 못 외우더라고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번에 그 여의도 서여의도 그 지역에서 예. 그 길을 지나면서 위원장님이라고 부르면 한 30-40명이 돌아볼 거다. 네. 이런저런 직함들이 어쨌든 있었는데요. 끝에 직접 본부장으로 끝나는 부본부장이죠. 예, 네. 직책을 가지셨는데 그러면은 청와대 대변인 후보로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했는데 아니었군요. 예. 그러면 이제 인터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나갈까요? 제가 이런 모멸감을 느낄 줄이야. 저희가 하도 이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이 대부분 전화도 안 받고 인터뷰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인터뷰를 잡았다 했으나 아닌 것으로 밝혀지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정말 나갈까요? 더 이상 유정아 이름 검색하지 말기 마시고요.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또 이런 특징도 있어요.
제가 이제 문재인 그 이사장, 노무현재단 이사장 시절부터 뵀는데, 예. 그리고 이분의 특징이 이 자리를 줄 테니까 이 일을 해달라. 이런 말을 절대로 안 하는 분이에요. 아, 그럼요. 저도 네. 그렇게 일을 했고요. 절대 안 하는 분이고 또 영입 인사들도 대부분 뭐 예를 들어서 그 총선 때도 자 그럼 어디 지역구 혹은 어디 비례 뭐 어디 뭘 할 테니 이런 말을 단 한 사람에게도 하지 않아 가지고 다들 나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스스로 고민하고 막 예. 글쎄, 저도 이번에 이제 캠프에서 일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순간이 아주 짧았기 때문에 나중에 많이 그리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모습들이 보기 좋아하냐면, 지난 2012년에도 치과의사 하시다가 그 월급 의사를 두고 본인이 즐겁게 와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 다시 돌아가시면 되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의 아주 맑은 눈 같은 정말 그냥 적극적인 의지 같은 것들이 참 보기가 좋았는데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네. 내가 이 이후에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 그렇게 보상을 바라고 그러면서 전전긍긍하고 뭐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바뀔 전전긍긍하고. 때마다 이게 본인의 입지가 달라지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분들도 계셨지만 더 많은 분들이 저는 전자 쪽에 있었다고 보고요. 그러나 많은 것들이 좀 챙겨줘야 되고 그렇기도 하겠지만 저도 어느 순간 제가 이렇게 돌아보고 있으니까 그냥 뭐라도 하자. 내가 지금 이런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뭐 그런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이죠. 작년 4월 이제 총선에 유난히 많은 신인들이 영입됐고 그래서 그분들 대부분 인터뷰해 봤는데 네. 대부분 보통 이제 그 주요 인사들 영입할 때 자 그러면 당신 지역구는 여기 혹은 비례 몇 번 이 정도 말들을 듣고 오거든요. 근데 아 그래요? 여의도의 관행처럼 되어 있는데 저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들이라서. 그분들이 다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는 한 사람만 안 들은 줄 당신만 못 들은 거 했더니 다른 인터뷰를 해봐도 다 못 들었어요. 그래서 다 당한 거라고 지금. 아마 그게 근데 문재인이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그 믿음 같은 것, 그런 게 아닐까. 그 사람이라면 이 나라를 제대로 세워줄 것 같고, 바꿔줄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알아봐 줬다는 것에 대한 그런 만족? 그런 것들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낙선되면 다 백수되는 거죠, 근데. 만족까지 하고. 본인도 2012년에 문재인 당시 후보가 낙선되면서 사실상 백수로 오래 지냈죠. 네, 방송하던 거는 뭐 그 순간 발표된 순간 그만하게 됐고요. 더욱 잔인했던 건 제가 한 일주일 정도 녹음을 해놨는데 예. 그 위쪽의 간부가 KBS에서 이 일주일 동안도 목소리가 나가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 아나운서를 다른 친구를 해서 PD가 고생을 했던 게 참 미안하고요. 그래도 저는 그 이후에 방송은 그만뒀지만 어떻게 뭐 그만둔 게 연극도 하게 아니고 되고 네, 예, 예. 하고 싶었는데 안 써준 거죠. 제가 근데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방송 자체를 좋아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아무튼 하던 말을 계속하면 예. 연극을 하기도 했고 또 연극. 올해는 할 게 영화를 찍기도 했어요. 없으니까요. 아니, 연극을 하시는 제가 분들이야 그게 새로운 직업이지만. 가능성을 찾았어요. 예. 고마우세요. 그래서 5년 동안 참 많은 활동을 하셨죠. 개인적으로. 활동이요? 예. 연극도 하시고. 네네네. 예. 여러 가지 가능성을 모색했는데 연극은 잘 안 되던가요? 연극을 한 6개월 정도 지방 공연까지 했는데 예. 저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연락이 올 줄 알았는데 아무도 연락을 안 해서 제가 여배우라고 하고 다니다가 제가 배우인 걸 잊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시 영화를 하나 찍었어요. 아, 그래요? 네. 독립영화를 찍었습니다. 독립영화요? 주인공으로. 그러니까 낙선 직후에 연극 좀 하셨고, 예, 그리고 최근에 영화 한 편 하셨고, 그 가운데 긴 시간 동안은, 쉬셨고, 이렇게 오랫동안, 좀 공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될까요? 공적인 네. 얘기. 아니, 저희는 이제 청와대 대변인 되시는 줄 알고 모셨는데, 청와대 대변인 아니라고 하니까요. 그래도 대통령의 소통과 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그렇게, 사실은 굉장히 실존적 결단이거든요. 직업적 전망을 완전히 버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한 후보에게 던진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5년을 버틴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또 캠프에 들어가서 결국은 당선되는 걸 지켜본 소감은 어떠세요? 남다를 것 같은데 실제. 네, 제가 그때 그 문재인 보우트 라이브라고 해서 하루 종일 저희 투표 동료 생방송을 하고 네. 있었을 때 그 마지막 방송이었는데 오후였는데
옆에 박정 의원이 진행자로 나와 계셨고 김현 의원하고 함께 이렇게 있는데 그 역사적인 순간에 그 방송을 하면서 출구조사를 발표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눈물이 터졌어요. 그래서 박정 의원 나도 보고 직업을 갖게 됐구나 이제. 박정 의원한테 진행을 좀 부탁하고 울고 있었더니 예. 박정 의원이 오히려 비진행자가 저기 울지 마시고 이건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저를 격려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이제 직업을 갖게 됐구나 하고 눈물을 흘리셨는데 그래서 다들 이제 여기 일자리 방송인가요? 다들 대변인 되는 줄 알았는데 대변인도 안 되시고. 아니 웃으면 안 되는데. 아니 저희가 섭외는 그렇게 했는데 예, 컨셉이 달라져가지고 네. 놀래는 컨셉으로 다시. 만약에 대변인이 결국 안 되시면 저희 방송 같이 하시죠. 가끔 나오시고 연기국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아침부터 많이 웃습니다 덕분에. 스피치 전문가시니까 그걸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문재인 후보, 그러니까 첫 번째 후보 시절, 그리고 나서는 계속해서 의원도 했다가 야인도 했다가, 그리고 이번에 또 후보가 돼서 토론회도 거치고 몇 번에 걸친 훨씬 더 강도 높은 지난번보다 스피치 전문가로서 이 업그레이드가 됐나요, 실제?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의 그 말이라는 거는 뭐 살면서 조금씩 진화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그 진화를 하는 건 본인이 그러한 것들을 거쳐보고 자기 자신의 말하기를 이렇게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그게 나아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문 후보님이 이번에 문 대통령께서 이번에 경선 기간에 11번의 토론 그리고 이 본선 기간 동안에 5번의 토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시면서 본인 스스로를 돌아보셨던 것 같고 많이 좋아지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바람도 교정이 많이 뭐 잤어요. 질문이나 상황을 아우르는 태도라든가 답할 것은 꼭 답하되 좀 불필요한 질문이거나 그 상황을 아우르지 못하는 그런 질문들은 비켜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넣으셨고. 회피 기술. 그게 회피 기술이라고 한다기보다는 말할 것은 말하고 말하지 않을 것은 안 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생기신 거고요. 네. 그걸 또 같은 편에서는 여유로 보시는군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저는 뭐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뭔가 변함이 있는 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그 소통의 어떤 특징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기를 바라는 사람이지 본인이 있는 것보다 더 좋게 보이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맞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능란한 경지에 이르는 것을 절대로 하지 않으려는. 그래서 사실은 능란함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산을 올라가고 나면 내려오는 길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능란함을 이렇게 앞으로 보면서 계속 어떤 기슭에서 이렇게 계속 어떤 것들을 도달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 같은 것들이 그분의 소통의 모습에도 드러난다고 생각해서요. 저는 뭐 그분의 소통이나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고 뭐 옆에서 지도를 하느냐 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했지만 조언을 드리지 않고 언제나 격려를 해드리는 편이었어요. 그렇군요. 네. 예를 들면 사드 이런 거는 이 전문가가 옆에서 어떻게 해줄 수 없는 부분이죠. 사드. 어떤 부분들은 오랫동안 결국은 방언이라는 것은 어떤 조음점이라고 그래서 혀가 이 입안에서 위치하는 거, 뭐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오랫동안 가진 발음의 습관들인 거고, 어조라든가 뭐 액센트, 강세, 우리말에도 강세가 있는 건데요. 사실은 숨겨진 그러한 것들이 좀 다른 걸 방언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사드라고 쓰잖아요. 쓴 대로 읽는 사람한테 자꾸 뭐라 그러나 그 생각이 나중에 들었는데 그렇다 그래서 쌀로 발음하시는 게 아니라 쌀은 살로 발음하는 그런 귀여움을 가지셨죠. 그런데 결국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 않은가. 알겠죠. 스피치 전문가니까 혹시 전문가적 관점에서 교정이 불가능한 상태라든가 교정이 된다든가. 그것 자체를 고치는 것이 그렇게 의미 있지 않다라는 생각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아예 그런 시도도 안 하신 거군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안 고쳐지니까요. 사람이 어떤 단어 하나하나에 자꾸만 이렇게 발음에 신경을 쓰다 보면 전체적인 맥락이나 중요한 것들을 잃는 것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마지막으로 잃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늘 있고 그것이 더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더 집중하시는 걸로. 왜 5년간 안 떠나셨어요? 뭐
모르겠어요. 저는 왜 올라 그러세요? 아니, 우는 건 아니고요. 네. 글쎄, 사실은,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우는 건 아닌데 왜 우세요? 말 같지 않은 말들에 너무 시달렸잖아요. 네. 사실은 유창함이라는 게 저는 말의 말을, 좋은 말과 나쁜 말을 가르는 좋은 기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유창하지도 않으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생각이 쫓아가지도 못하는 그런 말들에 우리가 많이 시달려 왔었고, 이제 소통의 관점에서 보자면. 하지만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지고 생각이 고이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관점에서 저는 그분이 계속해서 좋았고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지도자를 삼고 싶었기 때문이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조금 전부터 김어준 씨가 너무 관심도가 떨어지는 눈동자로 저를 바라봐서 대변인 아니시라고 하니까. 예, 그래서 답변을 하기가 참 겸연쩍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죠. 그래도. 제 발음도 그저에 가능합니까? 그다지 이렇게 고쳐야 될 게 보이지는 않아요. 발음 같은 것들은 다른 것들이 좀 정신 자세라든가 이런 거. 재밌어 합니다. 재밌어 합니다. 아니, 이제 남의 발음은 신경 쓸 때가 아니라 본인은 이제 직업적 전망을 고민하셔야 될 텐데. 제가 사실 이렇게 보기와 달리 예. 뭔가 어떤 것을 목표로 삼고 그 목표를 향해 다가가는 그런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제 직업은 앞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펼쳐지는 어떤 일들이 다가오는 대로 닥치는 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네.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네. 굶어 죽게 하겠습니까? 네. 저희가 오늘은 대변인 예정자로 초대를 했다가 구직자를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그래서 다른 질문들은 다 안 하고 끝난 거예요. 예, 끝났습니다. 왜냐면 앞으로의 포부 그런 것도 대변인이 될 때만. 예, 다른 질문은 다 대변인을 예정하고 저희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꼭 그렇진 않았어요. 제가 받아본 질문지는. 급속히 관심이 떨어진 관계로 진행자가. 예, 아닌데 제가 사실 유정아 전 아나운서 유정아 씨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방송도 잘하시고 스피치도 잘하시고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이제 시간이 많으실 테니까 저희 방송과 어떻게 접점을 찾아볼까 하던 참이었어요. 진심으로 말씀하신 줄 알았더니 구직을 해주시는 거군요. 아니에요. 그리고 또 마침 그런 접점을 찾고 있었는데 대변인이 되어서 안 되실 거구나 하고 걱정했었는데 대변인이 안 되신다고 하니까 이제 접점을 계속 찾아보러 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진짜로 대변인 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러다가? 글쎄요, 네. 본인이 결정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오늘 이렇게 하고 굉장히 재밌는 인터뷰였고요. 저희가 코너를 하나 만들든가 성대모사 코너라든가 스피치 코너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조만간 다시 뵙는 것으로. 예. 가나요, 저? 예. 많은 답변을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그거는 대변인 되고 나서 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정아 전 KBS 아나운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도시건축가 김진애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주 차분해지셨어요. 아니, 제가 유정아 아나운서가 굉장히 반갑기도 하고요. 오랜만에 뵀거든요. 네. 반갑기도 하고, 갑자기 약도 올리고 싶고. 그거야 뭐 원래 트레이드 마크니까 그걸 뺄 수는 없죠. 자기의 시그니처 행동들이 다 있습니다. 말이든지 어떻든지. 근데 총수는 특히 그게 아주 총수가 아니고 공장장님은 아주 그게. 저는 이제 많죠. 약 올리는 걸로 애정을 표현하거든요. 우리가. 저는 절대로 약 올리게 만나갑니다. 제가 약 올리면 상대한테 애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애정이 없으시구만. 그러니까. 이렇게 실토하실 줄이야. 지금의 기분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농담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여유감. 그래요? 이게 공기의 기운이 다른 거예요. 자, 저는 어제 취임식 보고 틀림없이 이번에는 취임 공간의 정책 이거 하실 거다. 무슨 지난주에 벌써 예고했는데 지난주에 분명히 예고를 했기 때문에 저거 했는데
유세 공간의 정치학도 재밌었거든요. 했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는 이제 이분은 취임 공간인데 어저께 공식적인 이름이 취임식이 아닌 거 아시죠? 아, 그랬어요? 어저께가 취임 행사 또는 취임 선서식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취임식이 아니었어요. 어저께가. 취임식으로들 많이 보도를 했고, 저도 그렇게, 취임식은 이걸로. 취임 행사라고 공식적으로는 취임 행사라고 표현을 했고요. 많이들 쓰는 거 취임 선서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는 공식적인 취임식이라고 보기에는 참, 근데 취임이라고 하는 게 선서만 하면 되는 거니까. 원래 취임식은 선서를 하려고 하는 거죠. 선서를 나머지는 요식이고. 선서하는 거는 뭐 한 30초? 30초 네. 정도에서 선서문. 근데 대통령을 하려면 선서를 해야 하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런 그 거니까. 선서 절차를 밟은 것이다. 밟은 거죠. 그러니까 아하. 그거니까 분명하게 이제 취임식이라고 또 볼 수 있는데 어제가 어떠셨어요?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난 짧으니까 너무 좋대. 아니, 전체가 25.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전체가 25분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앞뒤 식전 행사, 식후 행사, 뭔가 의젓 행사가 없어지니까 일단 짧으니까 집중이 돼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정확하게 들어오더라고요. 어저께 제가 사실은 오늘은 취임 공간에 정치학 할 필요가 없이 어저께 공간이 아예 싹 없어져 버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본인 성격하고 좀 닮았다. 네. 예. 굉장히 담백하고 간단하고. 네. 성격도 군더더기도 없잖아요. 예. 네. 근데 닮았다. 저는 취임식으로 이걸 끝내도 되겠다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아니, 근데 이제 그거는 끝난 겁니다. 솔직히는 취임적이라고. 취임식을 별도로 할까요? 그러니까 그거 아마 관심들이 있으실 텐데 취임식이 될지 아니면 무슨 행사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할 수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어저께 끝나고 나서 또 이 카퍼레이드를 전혀 예정이 없던 카퍼레이드를 조금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뭔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뭔가 필요한 거 없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취임식을 많이 보셨을 테니까, 미국의 취임식, 프랑스의 취임식, 거창하죠. 또 우리나라의 취임식, 이걸 많이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나라의 취임식이 국회에서 취임식을 하고, 그러고 나서 광화문으로 옮겨가지고, 광화문에서 무슨 이제 축하 행사를 하고 이게 보통 여태까지의 되게 그 행사의 기본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현충원 갔다가 취임식하고 그다음에 취임 축하 행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이 중에서 이제 하나가 없어진 건데 그 중에서 여태까지 어떤 게 좋으셨어요? 가령 저는 취임식이 마음에 들었던 적은 없어요. 너무 길고 네. 요식회도 많고 네. 대부분. 네. 근데 이제 뭐랄까요? 취임식 자체가 의미는 있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은 지지한 사람이든 지지하지 않은 사람이든 이제 새로운 정부와 함께 네. 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그렇습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초대할 네. 사람도 필요하고 네. 그리고 내가 어떤 정부를 만들어 가겠다는 어떤 상징이 그 취임식에 담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메시지 담기고 네. 그 취임식은 저는 그렇게 끝나도 되지만 한번 별도로 행사를 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인 게, 저는 여태까지 취임식 중에서는 사실은 이제 김대중 대통령 취임식 할 때, 멋졌죠. 그때 연설이 참 기가 막혔거든요. 네, 연설의 중간에 이제 IMF 저거 하시면서 이렇게 중간에 울컥하실 때, 잠깐 멈추실 때. 첫 번째 정권 교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그때가 굉장히 기가 막히게 좋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사람마다 참 이게 다른 게,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하실 때는 딴 거보다도, 그러니까 노무현과 김대중이 같이 있는 사진을 하나 찍기 위해서 이게 취임식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할 정도의 그런 상징성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가령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은 현충원과 취임식과 그다음에 광화문에 옷도 다 바꿔 입으시면서 막 다니시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게 확실하게 있는 게 우리가 여태까지 지금은 다 취임식을 다 국회 앞에서 한다고 다 생각을 하시지만 예전에는
직선제가 없었을 때는 다 체육관에서 다 그랬었거든요. 장축체육관에서 하고, 그 다음에 잠실체육관에서 하고, 뭐 그런 때도 있었어요. 바로 당선이니까. 글쎄 말이죠. 그럴 때도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찾아낸 행사인데, 뭔가를 하는 게 광화문에서 할 가능성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저는 솔직히는 제가 이게 이제 시간도 많지 않으니까 오늘 그냥 너무 제안이 소소하게 아이디어입니까? 되는데 제가 여태까지 모든 그 취임식에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동서양 다 막론해서 제일 좋은 게 그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이 끝나고 길에 퍼레이드를 하는 게 있어요. 걸어서. 맞습니다. 저는 그게 그렇게 부럽더라. 그러니까 저는 그냥 내내 부러웠어요, 그게. 내내 그게 뭐냐면 거기가 컨그레스 홀에서 캐피털 힐에서 하고 앞에서 크게 취임식을 하고 뒤로 거리로 나와가지고 거리 행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그냥 그게 이제 1월 달이니까 무지 추운데 이 사람들은 모자도 못 쓰고 아무것도 못 하고 그리고 또 영부에 있는 또 이쁜 드레스까지 입고 그러고서는 이제 다 다니면서 이제 길에서 걸어 다니면서 하거든요. 시민들이 도열해 있죠. 시민이 도열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게 왜냐하면 사실 모든 피 끌 것 같아. 아마 이제 대통령으로서는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특히 무도회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유명하니까. 근데 그럴지 모르겠는데 시민의 입장에서는 도보 프레이드를 하는 게 짧더라도. 그러니까 그 광화문에서 할 수 있잖아요. 광화문에서 시청 정도까지 걸을 수 있죠. 제가 맨날 주장하는 거로 우리의 광장은 광화문부터 서울역이다. 여기 이거를 그렇게 많이 걸어요? 다 걸어봤자 2km밖에 안 돼요. 시청까지만 가면 안 될까요? 아니 시청까지만 하면은 이제 통합 될 때고 서울역까지 하면 또 새로운 미래로 출발하는 것까지 해서 기차 타고 출발이요? 그렇게 하면은 한 200~300만 모일 수 있지 않을까. 사람은 많이 모이겠죠. 네네. 그러니까 미국의 그 취임식이 좋은 게 그 캐피털 힐 앞에 인디펜던스 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200~300만이 모이거든요. 장관이죠, 장관. 근데 우리는 국회 안에서 하면은 많아봤자 60만 정도 모입니다. 60만한테 사실은 카드를 보내고 초청장을 보내고 그러면 실제로 2~30만. 박사님 아이디어로 하자면 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공식 행사라는 게 결국은 이제 취임식에 어떤 메시지가 담기냐인데 취임 연설에 그거 짧게 하고 그냥 걷고 들어가라. 걷고 같이 시민들 어저께도 같이 잘 걸으시던데. 그거 좋네요. 잘 걷고 하는 게 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그 취임 문화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좀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퍼레이드를 하면 그 사이사이에 그 이른바 세계 대사들하고의 만남, 그다음에 시민들하고의 만남, 이런 것들도 충분하게 그 사이사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가 어떠신지 생각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한다고 아니, 생각해 누군가 생각해 주시겠죠. 그럼 주장하죠, 여기서 계속. 뭔가 한다면, 안 한다면 안 하는 것이고. 아직 지금 한 달쯤은 정신없을 테니까. 뭔가 하게 된다면. 내가까지 다 꾸리고 난 다음에. 뭔가 하게 된다면, 취임식을 따로 한다기보다는, 이제 감사하다고, 퍼레이드를 짧게 하는 게 어떠냐. 저는 퍼레이드라는 표현을 하지만 그냥 걷자. 같이 걷자. 걷기. 걷기. 같이 걸을 수는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는 다 경호원이 쌉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자연스럽게 같이 걷죠. 뛰어댕겨. 그리고 내가 또 네. 저기 비서실장도 다 같이 걸으라고요. 걸어야 돼. 걸어야지 튼튼해집니다. 건강해집니다. 그런 의미 있는 행사가 한 번은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새로운 정부 출범인데 그냥 TV로만 봤으니까요. 그래서 거창한 행사는 아니어도 많은 사람들이 같이 참여하거나 지켜볼 수 있을 정도 행사는 있으면 좋겠네요. 돈 많이 안 들고. 걷기요. 걷기. 그거 좋은데요. 그러면 그 공간의 정치학, 걷기. 그럼 제가 또 한 번 또 할 수 있죠. 다른 나라에도 그런 게 있나요? 저도 미국 다른 나라에 딱 하나가 그 아까 얘기하는 미국하고 그다음에 그 프랑스에서 엘리제궁에서 하고 이 사람 좀 웃겨요. 샹젤리제를 퍼레이드를 해요. 그러니까 샹젤리제를 퍼레이드를 하고 그때 걷지는 않는데 샹젤리 퍼레이드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 개선문 있잖아요. 거기에는 개선문 안에
그 호국 영령들의 그 무슨 뭐가 있거든. 그 저 혁명 전사들 거기에 가서 하는데 그것도 아주 굉장히 근사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걸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제 끝나고 유정아 아나운서 고기 먹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네. 같이 가시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어준이었습니다. 네. 네. 어제 해단식했어요, 어제. 네, 어제 해단식도 하셨고. 예. 저도 이제 전에 듣기로는 내부적으로 아주 좋은 평가를 받으신다고. 네. 축하드리고요. 그 당선도 축하드리고 의원님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역대 최대 표차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총괄 선대 본부장으로서의 대선 평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예상했지만 국민들의 간절함, 그 후보님 본인의 간절함, 또 우리 민주당 전체의 간절함이 다 같이 결합되어서 이 일여 사야의 그런 어떤 야권이 네 곳으로 분산되어 있는 과정에서도 40% 이상 득표로 승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만큼 우리 국민들께서 지난 9년의 세월을 참고 기다리면서 이 순간을 기다려 왔는지 그게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인선 가운데는 조국 교수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검찰 출신이 아닌데 민정으로서 검찰을 장악할 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 뭐 기대도 물론 있지만 우려도 있는데 이 민정수석에 조국 교수가 내정된 게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그 검찰한테 물어봤어요. 옛날에 어떻게 그 검찰을 그렇게 통제를 하는가. 네. 지금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의 검찰 통제 방식은 민정수석의 핵심 검찰 출신 선배나 네. 검찰총장보다 더 선배를 임명해서 차기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는 인사권을 가진 사람을 임명함으로써 검찰을 완벽하게 통제를 하는 거죠. 예. 청와대에서. 예, 그렇게 해왔습니다. 예,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참여정부 때도 전해철 민정수석이나 우리 문재인 민정수석은 다 비검찰 출신이고, 네. 조국 교수는 아예 법조인도 아닌 거죠. 물론 법대 교수님이지만. 그러니까 변호사를 거치지도 않았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무슨 연수원 기수로 뭐 해가지고 소위 우리 말한 네트워크 연결된 분도 아닌데 한 것은 검찰 권력에 대한 통제를 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의사의 그 실질적 표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검찰을 통제하지 않겠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학자 출신인데, 학자가, 이제 이론가인데, 과연 검찰 개혁을 검찰의 내부 사정을 모르면서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뭐 다들 생각이 계시겠죠. 네. 그 부분은, 인사권자가 아니니까 인사권자한테. 그걸 잘 알지 않으세요? 우리 김원준 총수께서. 네. 대통령하고 연락이 안 돼서요.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물어봐야 할 사람이 누군지 찾아서, 네, 물어보기로 하겠고요. 네. 근데 이제 이 질문을 또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축하만 받으시다가 또 갑자기 인터뷰한 내용 가지고도, 논란이 된 게 이게 안철수 후보가 정계 은퇴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선거 바로 끝나고 나서 너무 야박한 거 아니냐, 파장도 있고 반발도 있는데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왜 그런 말을 하셨는지. 그때 깨끗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어제 그때가 아마 선거 전에 여파 여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아직 확정 전이었을 때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나라면 그렇게 하겠다 이런 어떤 의사 표시를 한 건데 상황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표시했고 그 안철수 후보하고 지지자들께 위로를 보냅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도 전화를 했는데 연결이 안 돼서 그 측근에게 저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에, 네. 대선 때. 아무래도 제가 그 워낙 그쪽에서 문재인 후보 은퇴라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공격을 제가 총괄 법무장에서 받아안다 보니까 그 여진이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 은퇴라는 얘기도 많이 하긴 했죠. 그쪽에서도. 네. 근데 이제 대선이 이제 받아들이기로는, 일반 국민들은 대선이 끝났고 승부도 끝났는데 왜 그런 말을 하느냐. 네.
너무 야박하고 한편은 무례하고 뭐 그런 평가 실제로 있고 그런 말도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점을 말씀을 드렸고 메시지도 전달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어제 이제 유승민 후보께서 제 옆자리에 취임 찬성식 때 오셨는데 먼저 전화를 하셔서 제일 먼저 축하 전화해 주시고 또 그 선서식에 참석을 해 주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렸고 후보님 중에는 유승민 후보님 혼자 오신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또 김경수 비서실장을 그때 수행비서를 통해서 다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예. 안철수 후보도 직접 문재인 대통령이나 혹은 뭐 당에 축하 전화가 없었나요? 아니, 통화를 하셨습니다. 네, 통화를 하셨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앞으로도 계속 몇 번씩 그때 그런 말 하지 않았냐고 얘기할 것 같아가지고 예. 제 생각에는 따로 한번 기자회견을 하거나 국민당을 찾아가셔야 될 것도 같은데요. 그죠? 네. 네, 불리한 건 자꾸 말씀하시는군요. 네. 자, 또 다른 당황하셨죠? 그러게요. 저는 그 검색어 오른 거를 보기 전에 지인들이 뭔가를 보내줘서 네. 그렇게 읽어보다가 무슨 이런 진짜 같은 공식 문서 같은 게 이렇게 시중에 떠도나. 네. 그런데 뭐 저는 그게 사실이 아닌 걸로 파악하고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청와대 대변인으로 이름이 거론돼서 뭐 내정되었다는 식의 이야기가. 글쎄, 그게 그러니까, 혹시 내정되었는데 저희 내정 안 된 걸로 알고 계시면서 저희 방송하면서 정말로 내정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만약에 그것 때문에 저를 초대하셨다면은 저는 좀 죄송하게 된 거고요. 네. 사실 연락이 와야 그 다음에 그게 정말 되는 거가 아닌가 싶고요. 네. 제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거짓말 안 하십니다. 예. 예. 그런데 이렇게 어제 하루를 시달리면서 보내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주변에서 이 사람이면 할만하다, 함직하다. 그러니까 그래도 그런 얘기가 떠도는 것이 아닌가. 나중에 만약에 그게 아니어서 무한해지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좋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거론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미 2012년에 당시 시민 캠프에서 대변인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캠프에도 참여하셨고. 네. 2년이 굉장히 길잖아요. 5년여가 되는 거죠. 예. 네. 2012년에는 시민캠프 대변인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셨고 이번에는 국민참여본부 수석 이름들이 길어가지고 캠프 그러게요. 하여튼 거기 참여하셨고. 네. 예. 본인 직책명도 다 못 외우시죠? 대부분 못 외우더라고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번에 여의도 서여의도 그 지역에서 예. 길을 지나면서 위원장님이라고 부르면 한 30-40명이 돌아볼 거다. 네. 이런저런 직함들이 어쨌든 있었는데. 끝에 직접 본부장적으로 끝나는 부본부장이죠. 예, 네. 직책을 가지셨는데 그러면은 청와대 대변인 후보로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했는데 아니었군요. 예. 그러면 이제 인터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나갈까요? 제가 이런 모멸감을 느낄 줄이야. 저희가 하도 이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이 대부분 전화도 안 받고 인터뷰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인터뷰를 잡았다 했으나 아닌 것으로 밝혀지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정말 나갈까요? 더 이상 유정아 이름 검색하지 말기 마시고요.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또 이런 특징도 있어요. 제가 이제 문재인 이사장 노무현재대 이사장 시절부터 뵀는데 예. 그리고 이분의 특징이 이 자리를 줄 테니까 이낙연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해서는 여의도에서는 어떤 평가가 있습니까? 특히 그 국회 인사청문회부터 야당의 힘을 보여주겠다는 정도의 자유한국당의 반응도 있거든요. 쉽게 통과할 수 있을까요? 가장 적임자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사선 국회의원을 지내셨고 또 전남도지사로서 워낙 또 일을 잘 하셔서 또 평가가 좋을 뿐만 아니라 워낙 신사적이시고 국민의당과도 아주 인연이 깊으시고 그래서 도로 대야 관계도 원만하게 하실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언론인 출신으로 또 언론에 대해서도 아주 잘 소통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대가 많이 크고요.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인도 화마평에 오르시더라고요. 네. 통일부 장관 얘기도 나오고, 뭐, 외교부, 행정자치부. 실제 제안이 왔나요? 그런 말씀하기는 그렇고요. 제 이야기는, 네, 제안이 왔군요. 아닙니다. 아니, 요즘 이 화마평에 오르시는 분들이 전화 연결도 잘 안 되고, 물어보려고 해도 답도 안 하시고, 네. 뭐, 이해는 갑니다만, 사람들이 워낙 궁금해 하니까요. 제가 여쭤보긴 했는데, 입각할 가능성도 있긴 있는 거군요. 그렇게 그 정도로 그냥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 건 전혀 말할 건 아닙니다. 말할 수가 없으시군요. 예, 원래도 말씀을 길게 안 하시는데, 말씀을 짧게 하셔가지고, 인터뷰도 짧게 끝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이 120석, 죄송합니다. 불가하기 때문에, 좀 전에 나왔던 국민의당하고 협조하는 거는 대단히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국민의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국민의당도 원래 저희 당 같은 뿌리이고 또 개혁적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협력할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대선 전부터 일관되게 국민의당, 정의당 같이 연정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잘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하나하나 사안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유난히 답이 짧으십니다. 오늘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고요. 네. 근데 저는 상당히 감동이 됐던 게 네. 어제 이낙연 지사님 또 서훈 국정원장 임종석 직접 대통령께서 나와가지고 친절히 설명을 해준 거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고요. 앞으로 국민들에게 시간 나는 대로 와서 직접 현안을 설명드리겠다. 이 말 들 때 너무 가슴이 좋았습니다. 뚫렸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우리 대통령이 직접 목소리를 듣고 싶었잖아요. 세월호 때도 그러고 우리 국민들이 가장 걱정한 현안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국민들에게 어떠한 이해를 구하려고 하시는지 이렇게 소통되기를 절실하게 바랐던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나 청와대는 높았고 국회에도 출석도 안 하고 답변도 안 하고 자기 이야기만 해버리고 들어가 버리고 이런 대통령 시대에서 드디어 우리가 직접 대통령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궁금한 걸 기자들이 질문하며 답변하는 이런 대통령 시대를 맞는구나라는 것에 대한 감동이 컸습니다. 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은 운동권 출신이다. 보수 매체에서는 바로 이 대목부터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네. 그 대목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 너무 잘한 거 아닙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그 사람은 너무나 자랑스러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종석 실장은 이미 운동권 출신을 넘어서 국회의원을 2번이나 하셨고 또 사무총장도 하셨고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원만하게 관계를 잘 풀어오신 분으로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김기춘 실장 그러면 뭔가 왕수석에서 다 내각을 뒤에서 다 통제하는 어떤 그런 좀 불투명한 느낌이 들지만 임종석 하면 왕수석이 아니라 영수석이라고 말을 해준 것처럼 뭔가 보좌하고 뒷받침한 느낌으로 다가오지 청와대가 내각을 통제하거나 보이지 않는 무엇을 권력적인 작용을 하는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젊은 실장을 통해서 젊게 이 청와대를 쇄신하고자 하는 의지가 읽혀졌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분위기만 짚어봤고요. 조각이 좀 더 완성되면 저희가 아예 스튜디오에 한번 모시고 장관이 되시더라도 나와주세요. 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항상 고맙습니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장관이 되시더라도 나오시는 것으로. 요즘 인선 대상자들이 하도 인터뷰가 안 돼서 미리 약속 받아놓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총괄 선대 본부장이었던 송영길 의원이었습니다. 고기만 먹습니다. 시사요정 김어준입니다.
갑자기 이분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어요. 네. 그래서 급히 섭외했습니다. 유정아 전 KBS 아나운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네. 본인 이름이 갑자기 검색어에 오르셔가지고, 그죠?